영어 공부를 글을 읽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지문을 분석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고등학교 3년 내내 외국어 영역 1등급. 올해 수능 영어 만점을 받은 신동훈 군이다. 그 어떤 평가 기준에도 그 어떤 지문에도 흔들림 없는 영어 기본기를 갖췄다는 동훈 군의 영어 만점 공부법을 공개한다. 대학 입학 후 고등학교 때와는 많이 달라진 공부. 요즘 동훈 군은 어떻게 하면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영어로 발표하는 과제가 있어서 그 발음은 괜찮은지 또 내용은 자연스러운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고 영어 공부라면 뭐든지 즐겁다는 동훈 군. 그가 영어와 친해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제가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외국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나 발표회 같은 걸 보려면 자막 없이 영어로만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볼 때 영어가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영어를 외워야 하는 공부가 아닌 알고 싶은 글을 읽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자 영어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그 한국어로 된 지문을 볼 때 내가 어떻게 국어 지문을 읽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방법들을 좀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과정을 그 오해독 분석법에 녹여냈어요. 동훈 군은 많은 단어를 알기 위해 단어장을 사거나 문법 공부를 위해 문법서를 사지 않았다. 오로지 지문을 독해하고 5번 복습하는 과정 속에서 단어와 문법, 구문 공부를 함께 했는데 첫 번째 과정인 1회독은 해석을 정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회독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건 꼼꼼한 해석인데요.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이 해설에 적혀있는 해석을 보고 영어 지문에서 한 문장을 읽고 뜻을 생각한 다음에 이 해설로 와서 이 한글로 된 문장을 읽어보고 제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해석을 못했던 문장이나 좀 헷갈리는 문장이 있었다면 대괄호 표시를 하고 이 왼쪽 위에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하는지 적어놨고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 별 표시를 하고 밑줄을 쳐놓은 다음에 아래에다가 그 뜻을 적어놨어요.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이 단어의 뜻이 적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보고 아래로 내려가서 그 뜻과 비교해본 다음에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다가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but이 굉장히 흔치 않은 방식으로 쓰였는데 이 경우에는 but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고 이것이 only와 같은 뜻이다 라는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1회독을 끝내게 되면 지문의 모든 문장이 해석이 잘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지문을 처음 독해할 때는 한 문장씩 읽은 후 해설서를 보고 꼼꼼하게 분석한다. 이때 해석을 하지 못한 문장에는 대괄호 표시를 한 후 유의점을 적어놓고 중요한 문법엔 형광펜으로 표시한 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체크.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엔 별 표시를 한 후 지문 아래 뜻을 적어놓고 나중에 따로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이제 1회독에서 완전히 해석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젠 2회독으로 넘어가는데요. 2회독에서는 좀 더 글에서 거리를 두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키워드를 뽑아내는데요. 지문을 읽다 보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들을 먼저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별로 묶어서 글을 나눕니다. 저는 여기서 A, B, C라고 붙였어요. 이 분류된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글의 구조를 잡는 거죠.
여기서는 C에 대한 A와 B라는 관점인 거죠. 그리고 이 A와 B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단어들 간의 관계를 살피고 구조를 파악하는 습관이 글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이 뽑아낸 키워드들을 도출해낸 글의 구조와 연결지어서 글의 주제문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 이 주제문을 읽게 되면 글의 키워드와 글의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문 2회독을 할 때는 먼저 주제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를 뽑은 후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끼리 묶는다. 그런 다음 이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글의 구조를 잡고 주제문을 만드는데 이 과정을 습관화하면 논리적인 독해가 가능해진다. 이제 3회독부터는 1, 2회독에서 분석했던 것들을 점검하는 동시에 문제 만들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이 빈칸을 다른 곳에 뚫어보거나 아니면 아예 유형을 바꿔서 문장 삽입 유형이나 문법 문제로 바꾸어서 변형을 해보는 겁니다. 빈칸 문제를 만들 때는 주제가 직접 제시되는 경우나 논리적 연산이 필요한 곳에 빈칸을 뚫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를 만들 때는 이 문장이 구조상 꼭 여기에 있어야 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런 문장을 뽑습니다. 문법 문제를 만들 때는 주로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품사를 헷갈려서 틀릴 만한 것들을 모아서 문법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순서 배열 문제도 만들 수 있는데요. 1, 2회독에서 글의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구조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에 따라서 순서 배열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변형하면서 공부를 하면 첫 번째로 모의고사나 수능에 직접 연계가 되는 경우 비슷하거나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글의 구조나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읽고 대충 이해하면 내 거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숨겨져 있는 표현도 많고 깊이 있는 논리적인 구조도 많고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 과정이 저는 학생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전 중위권 친구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만 단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예요. 하루에 한 3-4지문이라도 좋으니까 좀 꼼꼼히 분석하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과정마다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면 새롭게 그리고 목적의식을 갖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영어 만점을 공략하는 동훈군의 지문 5회독 공부법. 먼저 지문 1회독을 할 때는 한 문장씩 해설서를 보고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 이때 모르는 단어와 문법, 문장은 따로 표시해놓고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지문 2회독에서는 글의 주제를 표현하는 핵심 단어를 뽑은 후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해 글의 구조를 파악하여 주제문을 만들고 지문 3회독부터 5회독까지는 잘못 해석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며 다양한 변형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본다. 이렇게 지문을 5번 복습하는 과정을 통해 동훈군은 기본기가 탄탄한 독해력을 키울 수 있었다. 며칠 후 영어 1등급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한일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동훈군에게 밀착 멘토링을 받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멘티 신청서 작성을 통해 영어 공부에 대한 고민과 공부 습관, 지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편 다른 장소에서 멘티 지원자들의 모습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멘토 동훈군. 절실한 마음을 담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후배들을 보니 벌써부터 멘티를 선정할 일이 걱정인데 모두에게 자신의 공부법이 맞을 수는 없는 법. 영어 공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티는 과연 누구일까? 멘티 신청서를 보고 또 보고 1시간째 고민을 하던 동훈군이 고심 끝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동훈인데요. 그 공부의 왕도 멘티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직접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공부 고민도 잘하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뭐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3명 정도의 친구를 뽑았는데 한 명을 딱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 객관적인 시선으로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파악하고 있는 선생님과 오늘의 멘토는 어떤 학생을 멘티로 선정할까?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이나 어떤 궁금증 같은 걸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이거든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이 학생이 공부 방법을 잘 설명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나도 생각이 들어. 그럼 이 친구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자. 멘토링 1일차. 일찍부터 도착해 멘토를 기다리는 멘티. 잔뜩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드디어 멘토와 멘티의 첫 만남. 오늘의 멘티는 한일고등학교 31기 1학년 1반 홍찬우입니다. 정답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주 해석을 틀린다는 찬우군. 정확한 독해력을 갖추고 싶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엄청 실망스러운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하고 탐구했던 방법에서 잘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아놓기 위해서 이번 멘티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의고사 볼 때는 이제 45문제를 풀게 되잖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문 같은 거 완벽히 이해하려면 한 3번은 읽어봐야 해요. 그렇구나. 네. 첫 번째로 할 때는 최대한 빠르지만 맥락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읽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 정도만 파악하는 수준이에요. 주제 정도를 네. 파악하고 두 네. 번째는? 여기 주제와 관련된 읽어보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장들 한번 밑줄 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밑줄 쳐놨던 것만 읽고 그것만으로 보고 이걸 추측해요.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항상 다시 검토하고 보면은 해석에서 틀린 게 계속 나와요. 이제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 네. 그거는 단어가 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 압박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읽다 보면은 또 잘못 해석한 경우가 많잖아. 네. 한 지문을 공부를 할 때 그걸 5번을 봐. 첫 번째는 철저히 해석 위주로 가. 해석을 펴놓고 한 문장 한 문장 비교를 해야 돼. 여기 이 문장 해석해 볼래? 여기 더 히스토리부터. 세계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의 전기이다. 네, 해석을 볼래? 세계의 역사는 위인의 전기에 불과하다. 그렇지. 뭐가 다른지 보여? 불과하다요. 그렇지. 불과하다가 다르지. 네. 여기서 네가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정교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벗이 있어. 벗. 이것 때문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 벗은 only라는 뜻으로 뜻해요. 그래서 위인의 전기일 뿐이다. 오직 위인이 전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너가 잘못 해석한 문장이 나오잖아. 네. 그러면 대괄호를 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틀린 부분이 어디야? 이스 벗이요. 그치, 벗이지, 벗. 네. 그리고 여기다가 벗의 뜻에 유의하여 이런 식으로 유의점을 여기다 쓰는 거지, 벗. 이렇게 써놓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해석에 대한 복습을 할 때는 이 대괄호 친 부분만 네가 다시 해석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모르는 문법이 나올 수 있어. 네. 여기서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자. 요 문장이요. 뒤에 동사가 안 나와서 그게 당황했어요. 더 most common alternative 여기 네. 문법적인 요소에 노란색으로 표시해주는 거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노란색 형광펜을 그 문법이 어려웠던 부분에 썼어. 이제 구문 분석을 해보는 거야. 보통 분석을 해설서 같은 데 보면 네. 세세하게 해석을 하잖아.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각각의 해석에 치우치게 되고 결국 이 부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에는 굉장히 부정확해지고 느려지게 되거든. 네. 그래서 형은 구문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나머지 부사 역할을 하는 것들. 그래서 이 5가지로 분류를 해서 크게 끊는 거지.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큰 부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주어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일단 모스트부터 더 모스트부터 모델까지요. 모델까지.
그래서 그럼 여기다 주어고, 네. 그럼 동사는? 로케이트세요. 목적어는? 그 뒤에요.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식으로 구문 분석이 잘 안 될 때 노란색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영어에서 좀 어렵다는 문법들 있잖아. 네. 그런 게 나올 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두고 다음에 보는 거지. 그럼 나중에 문법에 대해서 복습을 할 때 다른 데를 안 보고 여기만 보면 되잖아. 그치? 아까 네가 말했던 효율이 높아지는 거지. 다 전수조사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 마크가 돼 있으니까 거기만 찾아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지. 1회독에서는 지문을 좀 가까이서 봤다면 해석이나 문법 위주로, 2회독에서는 좀 멀리서 볼 거야. 그러니까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주제 이런 거 잡을 건데, 아까 너가 중요한 문장을 찾던 것처럼 중요한 단어에다가 중요한 단어에다가 초록색 한펜을 치는 거야.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봐. individuals하고 여기서는 culture. 컬처가 있고 이 정도 쳤잖아.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단어들 다 표시를 한 거야. 한 7개 정도를 쳐봤는데 같은 거를 지칭하는 것끼리 묶어봐. 어떤 게 있을까? individual하고 genius하고 지니어스하고 hero하고 프레테이어하고 여기 individual이요. 인디비주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다른 묶음. course of innovation하고 여기 culture요. 크리에이티비티는 나머지 하나를 묶을 수 있겠지? 네. 좋아.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군으로 바꿨어. 그러면 키워드는 동그라미 군이랑 세모군이랑 네모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 중에 가장 동그라미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골라봐. solitary hero요. 솔리터리 히어로. 네. 그 다음에 세모 중에서는 culture요. 컬처. 그리고 네모는 creativity. 크리에이티비티. 그렇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우린 키워드를 뽑은 거야. 이 키워드들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이 글은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인데, 한 사람은 개인 혼자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카릴이고, 스펜서는 개인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회에 집중을 한 거지. 이 두 사람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한 상반된 두 사람의 관점을 다룬 글인 거지. 키워드들의 관계는 이래.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글의 구조를 보는 거야. 이게 한 문단이지만 이 한 문단을 몇 부분으로 나눌 거야.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카릴 얘기를 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스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1이라고 칭하고 이 부분을 2라고 칭하면 글의 구조는 1과 2가 대비되고 있는 거지. 네. 이런 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알았고 글의 구조를 알았어.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주제문을 적을 건데, 키워드를 이 스트럭처에 적용해서 만들 거거든. 스펜서는 카릴과 다르게 믿는다. 크리에이티비티가 발생한다. 사회, 문화로부터. 네. 솔리터리 히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주제문에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오고 컬처도 나오고 솔리터리가 다 나오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랑 글의 구조를 뽑아내서 주제문을 적는 게 2회독에서 하는 일이야. 너가 글을 구조화해서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말 하려고 하는구나를 나중에 실전에서 더 빠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복습을 할 때 글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것만 읽으면 이 글이 어떤 거에 대한 거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거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어. 오늘은 5회독 중에 2회독까지 형이 알려줬는데, 다음 멘토링까지 이 방법을 사용해서 1, 2회독까지 몇 개 지문을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네. 엄청 알찬 정보들로 가득했던 1차 멘토링이 끝나고 다음 날 제작진은 찬우 군을 다시 만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 평소 같았으면 아는 단어와 문법을 이용해 감으로 지문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었을 멘티. 멘토링 이후
지문을 2번씩 보며 꼼꼼하게 분석하느라 하루 종일 영어 공부에 매달려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보니까 1, 2회독만 하는데도 벌써 15분 걸리는데 시간 낭비가 아닌지 궁금하고 한 유형만 해봐서 그런지 다른 유형을 할 때는 공부법을 달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가야 하는 건지 그것도 아직 의문이 많아요. 멘토링 2일차. 한번 쭉 풀고 그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어떻게 했는지 좀 볼까? 과연 멘티 찬우 군의 고민과 궁금증은 해결될 수 있을까? 일단 구문 분석을 다 했네. 네. 어제 선배께서 알려주신 방법하고 똑같이 해봤는데 어제 풀었던 유형이랑 어제 직접 제가 숙제로 해왔던 유형이랑 많이 달라서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나 그게 좀 고민됐어요. 일단 문제 유형이 다른 건 상관없고 일단 우리는 지문에만 집중할 거니까 그래서 같은 방법을 하면 되고 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니? 15분, 20분이요. 15분에서 20분? 네. 좀 오래 걸렸네? 네. 시간적인 부담이 좀 됐을 것 같은데 너가 이 방법에 아직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것 같고 책을 다 한 번 정도만 2회독까지만이라도 다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빨라질 거야. 이걸 다요? 응. 근데 지금은 일단 영어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네. 근데 영어 실력을 좀 더 키우고자 한다면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 그러면 1학년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할까요? 일단 너무 무리가 가지 않으려면 일단 12지문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 12지문 정도. 하루에 12지문이요? 2회독 하는 데에만 15분 정도 걸리는데. 찬우 군의 고민이 더 쌓여만 가는데 그래서 1회독씩만 12지문씩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2회독으로 넘어가서 또 12지문씩 하고 그 다음에 3회독 넘어가서 12지문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3, 4, 5회독에서 하는 거는 두 가지야. 첫 번째로 우리 1, 2회독에서 분석을 했잖아. 네. 그게 정확한지 체크를 하는 거야. 거기에서 틀린 거나 빼먹은 게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 2회독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만드는 건데 주제문 찾기나 뭐 글의 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 분석을 1, 2회독을 할 때 다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고 간접 쓰기에 가까운 유형들 있잖아. 빈칸, 순서, 문장 삽입 그리고 문법 문제랑 단어 문제 이런 걸 만들어 볼 건데 멘토가 알려주는 변형 문제 만들기. 먼저 빈칸 추론 문제는 지문 1, 2회독 과정에서 뽑은 핵심 키워드나 문장을 빈칸으로 표시해 변형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문장 삽입 문제를 만들 때는 글의 구조와 흐름상 그 위치에 꼭 있어야 하는 중요 문장을 뽑아 만드는 것이 포인트. 잘못된 문법 찾기 문제는 동사를 동명사로 바꾸는 것처럼 쉽게 헷갈릴 수 있는 품사나 구문 요소를 찾아 만들 수 있으며 잘못된 단어 찾기 문제는 키워드 중 하나를 골라 대비되는 뜻을 가진 단어나 철자가 비슷한 단어로 바꿔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고 나면 이 위에다가 어떤 유형으로 변형을 했었는지 쓰는 거야. 근데 왜 이걸 꼭 써야 해요? 일단 너가 어떻게 변형을 했는지 알 수 있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네가 변형을 많이 한 문제는 그만큼 지문이 좀 더 복잡하고 근거도 많고 문제 낼 거리가 많다는 거잖아. 그래서 시험 전에 급할 때나 그럴 때는 이 줄이 긴 것부터 위주로 해서 복습을 하면 더 빨리 볼 수 있고 중요한 것부터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아. 이제 우리가 5회독까지 다 했잖아. 네. 그런데 5회독을 하고 나서부터 추가로 하면 더 좋은 게 있어. 정확한 독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빠른 독해. 동문군은 이것을 통해 빠르게 독해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다는데 EBS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지문의 mp3 파일을 받아서 들으면서 복습을 할 건데 이걸 지문을 그대로 읽을 때보다 사실 mp3를 들을 때 더 효율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했지만 mp3를 읽을 때는 원어민이 이 강조점이랑 영어 읽을 때는 인토네이션이 있잖아 항상. 그리고 강세가 다 있고 그걸 다 포함을 시켜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기가 더 쉽거든. 그래서 복습을 할 때 mp3를 이용해서 들으면 내용이 더 빨리 들어오고 우리가 분석했던 것들
그리고 지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하고 빠른 독해를 위한 멘토의 플러스 팁. 지문 5회독 복습이 끝나면 EBSI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문의 mp3 파일을 다운받아 들어본다. 특히 원어민이 강조하는 악센트와 억양을 신경 써서 듣거나 따라 읽다 보면 듣기 실력 향상은 물론 지문을 빨리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지금까지 제가 알아왔던 영어 공부 방법하고 진짜 크게 차이가 나서 당황하긴 했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너에게 맞게 조금 바꿔서 적용해보고, 이제 무엇보다 이걸 매일 하루에 몇 지문씩 정해서 꾸준히 이 방법을 연습해서 네가 충분히 체화가 되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분석하는 것도 빨라지고, 동시에 시험을 볼 때도 3번 읽는 게 아니라 한 번에서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될 거야. 열심히 하면. 찬호군, 영어 정복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제가 항상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깊게 탐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작 나온 대안이 없고 실천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멘토링을 받아서 영어 지문을 문장 하나하나 분석하는 방법과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더 깊게 탐구하는 방법 등을 알게 되어서 그쪽에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모교를 떠나기 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고3 후배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잊지 않는 동훈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후배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중에 대학생이 끝나고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정말 행복하고 알차고 하루하루가 정말 버릴 것 없는 하루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학생을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